자, 그리고 수업하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시면 저희 카톡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바로 피드백 해드릴게요. 자, 이제 53페이지에 자, 같이 이제 계정 과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한글 파일도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때는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뭐 필요하시면 카페에서 참고해서 쓰셔도 돼요. 자, 먼저 이 계정 과목이라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록할 때에 어떤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이 계정 과목으로 표현하겠다.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은 어떤 형태의 금액을 써두겠다라는 규칙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어떤 상황까지를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그런 식으로 외우시려고 그러면 너무 종류가 많고 그리고 그 종류마다 또 경우의 수를 보다 보면 결국은 상황을 인지하셔야 되니까 이럴 때에 이런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계정 과목 설명은 우리 유동성 배열의 순서대로 자산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자산 중에 유동성이 큰 유동 자산부터 할 거고 이 유동 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당좌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유동 자산은 우리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유동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당좌 자산은 재고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당좌 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재고 자산이 뭐냐면 재고 자산은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1년 이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다면 그걸 우리는 당좌 자산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이 당좌 자산 중에 가장 현금성이 빠른 계정 과목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자, 우리가 어떤 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냐면 한국은행 발행 죄송해요. 통화가 한국은행 발행 주화나 지폐를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나 지폐를 우리는 현금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현금이라고 표현하죠. 현금 하니까 생각이 났다. 혹시 우리 반에 그 어제하고 그저께 오셔서 500원 잃어버리신 분 있으시면 500원을 우리 청소하시는 분이 찾아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줬어요. 그래서 500원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잃어버리신 분은 다음에 학원 올 일 있으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500원 드릴게요. 정말 500원 받았어요. 500원 잃어버리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드릴게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주화나 지폐를 현금이라고만 표현하는데 회계에서는 주화나 지폐만이 아니라 통화 대용 증권도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증권은 권리가 있는 증서를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용이라는 건 대신하다 할 때 대자예요. 그래서 대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증서, 통화를 대신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권리 증서를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 통화 대용 증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표예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수표를 자기합 수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럼 자기합 수표라든지 혹은 우리 타임 발행
당좌 수표라든지 아니면 가계 수표라든지 아니면 송금 수표라든지 혹은 우편한 증서라든지 혹은 우리 배당금 지급 통지서라든지 자, 만기가 도래된 채권 이자표라든지 자, 지금 제가 쓴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현금이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자기합수표가 있는데 이 자기합수표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 심사임당 아주머니가 태어나기 전, 그 지표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뭐 10만 원권들 많이 들고 다녔었어요. 예, 그럼 그 10만 원권도 뭐 현금이다 뭐 이런 표현을 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 은행 가면 큰 비용 없이 우리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우리는 현금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수표들은 우리 기업이 받았을 때에 전부 다 은행 가면 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우편한 증서는 지금 현재는 좀 도태되었는데 저도 어릴 때 그 군대가 아니고 신체 검사 받을 때 우편한 증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차비조례 해가지고 주던데 우체국 가면 그냥 바꿔줘요. 수표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나 만기 도래된 채권 이자표도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 가면 현금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전부 다 현금이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수표 제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수표 제도는 뭐냐면 그 수표를 발행한 자의 통장에서 돈 찾아갈 수 있는 권리 증서예요. 그게 수표예요. 그래서 자기합 수표는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제 10만 원 주고 수표를 발행을 받죠. 그러면 은행이 그 10만 원을 자기 은행 통장에 넣어두고 그 수표를 가지고 자유롭게 10만 원을 은행 통장에서 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거라 그래서 자기합 수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기업 자기 통장에서 자유롭게 돈 찾아갈 수 있도록 발행해주는 수표들이 당좌 수표예요. 그리고 개인이 개인 통장에서 돈 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가계 수표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크레딧 카드 제도가 발달이 빨리 되면서 수표 제도는 정착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기업들끼리는 많이 썼는데 그런데 개인 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계 수표 쓰는 건 없죠. 저도 가계 수표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어릴 때에 은행 가서 가계 수표를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왜 그걸 필요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나중 되니까 자기 지점에는 자기 가계 수표를 보유하고 수표 책이 있는데 그걸 보유를 안 하고 있대. 그래서 타지점 가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전 수표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은 수표를 제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참고로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한국조폐공사 사이트가 있죠. 그럼 한국조폐공사 사이트에 가시면 자, 이 사이트에서 우리 사업 R&D에서 수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수표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수표에 대한 그림의 앞면과 뒷면이 있죠. 그럼 지금 우리는 이제 수표들하고 그리고 어음하고를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얘가 어떤 형식으로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자기합 수표는 보면 위에 있는 이 금액을 이 수표를 소지한 사람한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수표인 거고 그럼 어음이라는 건 어음은 여기 누구 귀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 귀하나 지신한테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지시는 뒷면에 쓰는 칸이 있는 게 배설안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어음인 거고, 그럼 수표하고 어음은 틀리죠. 수표는 누군가를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줘라고까지. 발행자가 발행한 사람이 여기에 써지게 될 거고, 그럼 누가 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는지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어음 형태인 거고, 수표는 그렇게 누군가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지한 사람한테 지급할 때에 어떻게 지급하냐면 자기 연결돼 있는 통장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거니까 은행 통장에서 돈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면서 네 통장에 돈 넣어도 이 수표로 돈 찾아가도록 할게 하는 게 자기압 수표니까, 그 은행에 가면 바로 찾아주는 거고 다른 은행에 가면 그걸 넘겨서 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좌 수표를 보면 이 돈도, 이 수표도, 당좌 수표도 이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는 똑같죠. 똑같은데 우리 기업의 통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의 당좌 거래 통장하고 연결이 되어서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당좌 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회계에서는 이제 우리 개인이 아니죠. 아이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수표라고 하면 이 자기압 수표를 우리가 수표라고 표현하는데, 기업의 경우에서는 자기압 수표는 은행도 또 다른 기업 중에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앞으로 발행한 거라 그래서 자기압 수표라고 명칭을 꼭 집어 쓸 거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수표를 이야기하면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이 당좌 수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수표라고 말하면 당좌 수표인 거예요. 그냥 수표라고 말하면, 우리는 개인들이 이야기할 때만 그냥 수표라고 했을 때는 자기압 수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것들을 우리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자, 지금 저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산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분계라는 걸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원재료 100만 원 구입하고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럼 원재료라는 건 앞으로 계속 볼 용어인데, 우리 회사가 물건 만들려고 사오는 계정 과목이에요. 좀 낯설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원재료라는 거 썼는데,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원재료를 구입했으니까 나한테 원재료가 들어왔다를 먼저 생각해도 되고,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으니까 자기압 수표가 나갔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도 되고, 둘 중 아무거나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이 현금부터 생각하면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나한테 나간 거니까 나간 건 무조건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럼 자기압 수표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 원이 나갔다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 반대쪽에는 우리는 왜 돈을 줬는지를 쓴다라고 했죠. 그 돈을 준 이유가 나는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우리 현금을 줬다, 이렇게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용하던 비품을 70만 원에 판매하고 자기압 타임 발행 당좌 수표로, 아이고, 타임 발행 당좌 수표로 수취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난 자기압 수표나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수표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인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들어온 거는 현금으로 70만 원 들어왔다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비품을 팔았으니까 나는 반대쪽에 써서 나갔으니까. 근데 나간 게 다른 말로 하면 장부에서 지우려고 쓰는 거예요. 반대쪽에 비품이다라고 7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줄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받다라고 적으면 뭐 당연히 지급하면 대면의 현금, 현금으로 받으면 차면의 현금 쓰는 건 똑같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합수표로 지급해도 대면의 현금, 자기합수표로 받아도 차면의 현금, 타임 발행 수표로 당장 수표로 받아도 현금, 타임 발행 당장 수표를 지급해도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적혀 있는 통화나 이 통화 대형 증권들은 모두 다 계정 과목을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 이게 우리 현금에 대한 이야기고, 자, 우리 책에 얘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전에 누가 알려줬는데 그 TMI라고 선의자 수표는 엄청이 안 나는데 지금 필요한 용어 아니니까 이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럼 아래에 보시면 단 통화를 통화 대용 증권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붕괴를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통화를 통화 대용 증권으로 바꾼다는 표현은, 자, 예를 들면 현금 10만 원을 자기 압수표로 교환하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자기 압수표를 받고 현금 주고 자기 압수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럼 현금은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나갈 거고, 자기합수표로 받았는데 자기합수표도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같은 계정 과목인 거고 내장부에는 그대로 현금이 10만 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붕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아래 통화 대용 증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 붕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자, 통화 대용 증권의 붕괴 뭐 예시가 좀 적혀 있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 보면, 자, 1월 2일 날 미래상사에서 상품 5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2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상품도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먼저 봐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현금이나 돈을 먼저 봐도 돼요. 상품은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차변에 쓸 거고 돈은 나간 거니까 지금 대변에 쓸 거예요. 그럼 현금 25만 원은 계정 과목 현금이라고 쓸 거죠. 또 자기합수표 계정 과목 방금 제가 뭐라고 쓸 거라 그랬죠? 현금이라고 쓸 거라고 그랬죠. 그럼 둘 다 현금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30만 원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합쳐서 55만 원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현금은 그냥 일반 현금은 일상생활의 현금도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고 자기합수표도 현금이라고 쓰니까, 그리고 차변에는 상품 55만 원치를 구입했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1월 4일 날 대우 상사에 상품 65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타임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잔액은 가계 수표로 받았다. 자, 이번에 물건 팔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타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라고 했죠. 그럼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나한테는 현금이에요. 그럼 50만 원이 현금이고 잔액 15만 원은 가계 수표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 수표도 난 현금이에요. 그럼 전부 다 현금이죠.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65만 원을
받았다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을 팔았죠. 그러면 근데 이 상품은 그냥 물건만 사라진 게 아니고 나의 마진도 같이 붙여서 팔았겠죠. 그걸 상품 매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 65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 상품 매출은, 이 매출이라는 표현은 얘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얘는 수익 계정 과목인데 우리가 물건 팔면 물건 나간 느낌이니까 대변에 써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 자리가 대변이거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팔았구나. 왜냐면 상품이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인데 마진 15만 원 붙여서 65만 원에 팔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65만 원은 수익인 거예요. 나중에 이익은 15만 원이 되도록은 나중에 대응 원가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물건 팔았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대변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게요. 자, 다음 1월 6일 대우 상사에서 받은 가계수표 15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다. 그럼 수표 주고 현금 교환했다는 거죠. 그럼 분계를 보면 우리는 가계수표 15만 원 준 거는 현금으로 15만 원이 나간 거고, 그리고 이 현금 교환했다는 건 우리가 현금으로 15만 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차변 대변이 같은 분계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분계라는 표현보다는 회계 처리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쓸 건데, 우리가 회계 처리를 우리는 같은 현금끼리 움직이는 차변 대변이 똑같은 건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회계상 거래로 인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1월 8일 한영 상사에서 원재료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30만 원은 송금 수표로 지급하고 잔액은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다. 그럼 우리는 원재료 샀고, 그럼 산 원재료는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원재료라고 써줄 거예요. 차변에 나한테 들어온 거. 얘는 50만 원치를 샀고, 자, 그럼 대변의 반대쪽에는 돈 나간 거 써줄 건데, 송금 수표는 현금 계정 과목 쓸 거고, 자기압 수표도 현금 쓸 거니까 이번에도 전부 다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1월 10일 날 한영 상사의 제품 7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잔액은 우편한 증서로 받았다. 자, 자, 참고로 동점은 다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당점은 당사, 우리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한마디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그걸 동전 발행 수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50만 원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이라고 쓸 거고, 잔액은 우편한 증서로 받았는데 우편한 증서도 현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액 다 7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고, 대변에 제품을 매출했다 70만 원, 제품 70만 원치 팔고 현금으로 수표
동전 발행 수표 50, 우편한 증서 20 받았지만 전부 다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 문제에 있는 이 얘들이 지금 어떤 수단으로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게 되면 우리가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이라고 쓰는 거고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예금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예금이라고 흔히 말하는 건 요구불 예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럼 우리 보통 예금은 웬만한 분들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보통 예금이 지금 여기 장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보통 예금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여러분한테 이 계정 과목이 어떤 거예요라고 설명할 건 없어요. 근데 당좌 예금은 다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느낌이 조금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당좌 예금을 먼저 설명할 건데, 근데 우리가 전에 컴퓨터를 다룰 때, 자, 이 컴퓨터 저만 그냥 컴퓨터 켜면 돼요. 우리가 할 때에 이 번호들이 계정화물 적용 등록에서 이 번호들이 유동성 배열의 순서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현금은 제일 첫 번째 번호인 101번인데 보통 예금보다 당좌 예금이 번호가 더 빠르죠. 그럼 더 빠르다는 건 현금성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왜 이 당좌 예금이 보통 예금보다 더 빠르게 회계상에서 인식하고 있냐면, 자, 우리는 이제 계정 과목으로 당좌 예금을 쓰는데, 자, 이건 당좌 수표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당좌 예금이 보통 예금보다 현금성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이 당좌 수표 제도는 우리가 당사가 수표 발행 시 동사가 발행 수표로 당좌 예금에서 우리가 예금을 인출해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통 예금에서 돈 이체해 줄 수 있고 당좌 예금에서 이체해 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내가 물건 사면서 수표를 써주면 그 사람이 그 수표를 가지고 내 당좌 예금 구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거라는 거예요. 수표 제도가 돈 찾아가는 거라 그랬었죠. 그럼 상대방이 내 당좌 예금에서 인출해 주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 사용이 훨씬 더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좌 예금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는데, 자, 이 당좌 수표 제도는 뭐 기업들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많이 쓸 거예요. 뭐 어음 쓰는 곳은 거의 다 당좌 예금 제도도 다 사용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럼 자, 이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당전 발행 수표라고 하고, 다른 회사가 발행한 거를 동전 발행 수표라고 표현할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수표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전부 다 당좌 수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동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방행이라 적었네. 자, 동전 발행 수표는 우리 본 적 있죠? 언제 봤죠? 방금 바로 몇 분 전에 봤잖아. 동전 발행 수표가 제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거라고. 이건 현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받으면 차변의 현금,
그리고 내가 이 동전 발행 수표를 다른 사람한테 또 줄 수도 있겠죠. 넘기면 그때는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해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럼 당전 발행 수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물건 사면서 상대방한테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주는 거나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그 사람이 당좌 예금에서 돈을 빼가는 거나 나에게서 당좌 예금 잔액이 변동이 일어나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전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이 수표 사용하는 걸 가지고 좀 분개를 좀 해보면, 자, 먼저 시작할 때에 자, 우리 회사에 보통 예금의 잔액이 1,000만 원이 있고 당좌 예금의 잔액이 0원이 있다고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을 이체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기준을 잡으실 때에, 자,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나가겠죠? 이체했으니까. 그럼 나간 거는 이제 오른쪽 대변에 쓰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대변에 보통 예금 100에서 100만 원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당좌 예금에는 거꾸로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당좌 예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보통 예금의 잔액은 이제 900만 원이 될 거고 당좌 예금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체하기 전과 이체한 후에 내 재산에 차이가 있나요? 없죠. 그냥 그대로 1,000만 원이잖아요. 이걸 교환 거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에 서랍에서 아래 서랍으로 사람만 옮긴 거지 내 물건에 변화는 없죠. 내 재산에. 이런 걸 우리는 교환 거래라고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이제 물건을 사면서 수표를 발행할 거예요. 자, 원재료 70만 원을 구입하면서 수표 발행하다 이렇게만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하면 상대방이 당좌 수표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집에 액자에 놓고 걸어둘 일 없겠죠. 그냥 은행 가서 당연히 돈을 바꿀 거예요. 그럼 은행 가서 돈을 바꾼다는 건 제 당좌 예금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70만 원짜리 수표 발행했다는 건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 거니까 우리는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 70만 원. 그러면 잔액은 30만 원만 남게 되도록 7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는 돈 나간 이유는 원재료 70만 원치를 구입해서 그런 거죠. 그럼 뭐 보통 예금은 건든 게 없으니까 뭐 당연히 900만 원의 잔액이 있을 거고 당좌 예금의 잔액은 이제 30만 원이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계정 과목들이 전부 다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이 왼쪽에 쓰면은 증가하게 되고 대변이 오른쪽에 쓰면은 얘가 감소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차변에 썼을 때 0원이었던 애가 100만 원이 된 거고 얘를 대변에 70만 원 쓰니까 그 70만 원이 줄어들어서 30만 원으로 잔액이 줄어든 거예요. 장부상의 잔액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또 물건을 팔았어요. 자, 이번엔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경우일까? 그쪽 같은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잖아. 석정찬 씨. 차변 대변이 같은 계정 과목이면 장부에 기록할 때 의미가 없지만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통장도 은행마다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건 다 쓰는 거죠. 현금은 거래처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죠? 차변 대변 같은 글자만 쓸 때 같은 금액으로 전체 다 쓰는 건 거래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얘는 통장 잔액과 장부 잔액을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써줘야 되죠. 내 통장에 900만 원 있는데 내 장부에 1000만 원 있다고 적혀 있으면 내 장부는 쓸모없는 장부죠. 잔액을 맞추기 위해서 꼭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제품 70만 원 매출하고 우리가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는 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과거에 물건 사면서 수표 발행했는데 그래서 얘가 돈 찾아갈 줄 알고 나는 잔액까지 줄어들었는데 얘가 은행에 안 가고 나한테 물건 사면서 그 수표를 돌려준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 내가 발행한 수표가 시장에 또 돌아다닐 수가 없겠죠. 한마디로 내가 발행했던 이 수표가 아직 은행 가서 돈을 안 찾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말은 내 당좌 예금 잔액은 아직도 100만 원이란 이야기죠. 은행의 실제 잔액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소연 씨 이해가셨죠? 자, 그럼 제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70만 원이라고 썼는데 자, 지금 당좌예금 잔액이 30만 원이라고 장부는 써뒀는데 아직 은행 가서 70만 원 안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수표가 나한테 돌아왔어. 그러면 내 장부상에도 당좌예금 잔액을 100만 원으로 다시 바꿔둬야 되겠죠. 근데 장부상의 당좌예금 잔액을 100만 원으로 바꾸는 방법은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해서 70만 원을 써주면 자, 우리는 보통 예금 얘는 그대로 900이지만 당좌예금 잔액은 100만 원으로 다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지금 내가 또 제품 70만 원을 똑같이 매출했는데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수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제품 매출 70만 원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내 당좌예금 잔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게 없죠. 난 그냥 은행 가서 돈 찾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당좌예금의 잔액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부에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발행한 수표는 난 그냥 현금화 하면 되면 끝인 거기 때문에 줬던 받았던 현금을 쓰는 거고,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면 당좌 예금에 돈이 인출되거나 아니면 나한테 돌아왔다면 인출될 일이 없기 때문에 당좌 예금의 잔액을 변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당전 발행 수표를 얘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고, 수취하게 되면 차변에 당좌 예금을 쓸 거고, 동전 발행 수표는 우리가 수취를 하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쓸 거고, 그 수표를 지급하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계정 과목은 줬다 받았다가 기준이 아니고 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정해지는 거고,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줬으니까 발행했다는 건 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변이고, 받았으니까 차변. 받았으니까 차변, 줬으니까 대변. 그럼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장부에, 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기록한 애가 지금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장부에 최초 기록하는 거죠. 그죠? 장부에 최초 기록한다는 건 처음 쓰는 거예요. 발행할 때 대변의 당좌 예금이고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처음 썼잖아. 그럼 내가 발행했던 게 돌아왔으면 기존 걸 취소하려고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사실. 얘도 내가 받았을 때 현금 썼는데 이걸 줘버리면은 장부에서 지워야 될 거잖아.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글자를 써야지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정은 시작할 때 결정이 난 거고, 뒤에는 귀속적으로 따라오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방금 제가 원리를 말한 거고,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거는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이 계정 과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가 발행한 수표냐에 따라서 자, 우리 계정 과목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수표는 당좌 예금 구자는 제가 구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통장이 없어요. 우리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지하기 쉬운 게 그 인터넷 통장 있죠, 사이버 통장.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통장은 없어요. 당좌 예금 통장 뭐 회사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구자에 돈 넣어뒀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현금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표 들고 은행 가서 그냥 그 통장에 돈 차겠다고 내가 발행해서 내가 찾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러면 당좌 예금 잔액은 줄어들 거고, 난 지금 현금으로 받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돈 찾을 때도 수표로 찾아요. 그게 싫으면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 놓고 나서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을 찾거나, 그런 방식이 당좌 수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제가 위에 당전 발행 수표는 당좌 예금이고 동전 발행 수표는 현금이라고 했는데, 계정 과목은 누가 발행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고,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을 결정하는 요소다. 그래서 줬으면 대변 나가니까, 받았으면 차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엄청 단순해요. 지금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차변 대변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산은 나한테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 위치에 그 글자를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당좌 차월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차월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그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성격이에요. 자, 왜 이 당좌 차월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이용을 하냐면, 자, 이 수표를 발행하면 내 통장에서 돈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자, 내 통장의 잔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12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서 수표를 120만 원짜리를 발행을 해주면 상대방은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120만 원을 찾으려고 하는데 잔액이 100만 원밖에 없죠. 그러면 100만 원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는 지급 거절을 하게 돼요. 그럼 지급 거절을 하면 그 수표가 부도 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일자 금융부도가 나게 돼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겨우 20만 원 때문에 겨우 2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부도 나는 회사가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 성격으로 120만 원 지급하고 당좌예금 구자 잔액은 마이너스 20만 원이 적혀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당좌 차월 제도에 대해서는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들 갑자기 엄청 피곤해 보이세요. 자, 힘내시고 조금 생각 좀 전환하시고 그리고 나서 당좌 차월 제도를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